네, TI 홈페이지가 리뉴얼 됐네요. 화면에 보이는 이 상태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뭔가 많이 달라졌죠. 원래 카드 섹션 부분이 상단에 있었는데 이거 레퍼런스를 찾는 메뉴가 상위로 올라왔네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레퍼런스, 잘 안 보이나? 네, 레퍼런스를 찾는 메뉴가 들어왔고요. 사실 이 화면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레퍼런스 검색하는 홈페이지가 뜨는데, 사실은 이 화면은 이 트레이닝 홈페이지에 레퍼런스 디자인이라는 여기 메뉴 누르시고 서치 포 레퍼런스 디자인 누르시면 요게 이렇게, 요 화면입니다. 요 화면. 그러니까 원래는 내부에 있는 화면인데 뭐 일시적인 이유인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상단에 이게 레퍼런스를 볼 수 있는 화면 구성이 먼저 배치됐네요. 아마 레퍼런스 요게 계속 변경이 되겠죠? 지금은 고정인 것 같은데, 요게 좀 바뀌었고, 그리고 다행히 카드 섹션이 바뀌진 않았는데 이게 좀 항목이 줄었네요. 이게 한 원래는 8개, 5개, 2개 이렇게 바뀌었고, 메뉴가 3개씩 대신에 3개씩 보이고, 대충 6개 정도 되니까, 그죠? 옛날에는 점이 8개고 8페이지가 떴는데 지금 점이 2개고 3개씩 보여주니까 뭐 숫자는 비슷하네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도 예전 바로 변하기 전에 나왔던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좀 바뀌었고, 그 밑에는 이것도 이제 바뀔 것 같은데, 느낌은. 이게 뭐 아직은 시험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프로덕트 제품이 3개가 떠 있네요. 뭔가 바뀌는 중이라서 그런지 완벽한 상태는 아닌데, 이렇게 어떤 홈페이지가 바뀌었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거 빼고 프로덕트 누르면 이렇게 프로덕트 제품 요 화면 뜨는 거 자체는 뭐큰 변화는 없고요. 밑에 화면이 연동돼서 바뀌진 않네요. 대략 이런 느낌으로 홈페이지가 바뀌었습니다. 아마 화면에 이렇게 모자이크 식으로 정보를 계속 보여주는 화면을 유지할까요? 잘 모르겠네. 너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우선은 뭐 딴 건 다 떠나서 TI가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레퍼런스 키트, 그러니까 이제 IC만 팔다가 어느 순간부터 레퍼런스 키트나 어떤 솔루션 자체를 팔기 시작했거든요. 그러한 어떤 영업이라고 해야 되나? 영업? 이걸 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업? 아니면은 뭐 시장에 대응하는 방식이 약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회사 중에서 이렇게 홈페이지 첫 메인 화면에 대놓고 레퍼런스 뭐라고 하는 회사는 TI가 처음인 것 같은데, 대부분 제조사들은 제조 IC에 집중하지 자기네 뭐 키트 파는 거를 뭐 전략적으로 내세우진 않거든요. 저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화가 있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은 얘기를 맞추고요. 이거 안 바뀌지? 맞추고,
뭐 TI사가 왜 저러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좀 두고 봐야죠. 이게 변화하는 중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저렇게 또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살짝 걱정이라고 해야 되나? TI가 이러는 걸 보면 살짝 그냥 억측 상상을 동원하면은, 우리 예를 들어 구글이 우리 안드로이드를 인수해가지고 이거를 여러 회사한테 스마트폰을 쓰게 했잖아요. 뭐 시작은 미미했지만 결과는 창대합니다. 이 결과가 창대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결과를 알고 있죠. 예를 들어 삼성이 지금 스마트폰 시장에서 하드웨어의 강자인 건 맞죠. 그죠? 안드로이드 계열에서는. 근데 이제 OS를 이렇게 구글 걸 쓰기 때문에 사실은 OS에서 올라가는 어플이나 광고나 어떤 서비스에 대한 이유는 구글 거죠. 이거는 구글. 삼성이 스마트폰 팔아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하드웨어 제품에 대한 그 이득밖에 없어요. 삼성은. 이건 구글이고, 이건 구글.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타이젠이라고 나왔죠. 타이젠. 지금도 제품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타이젠 OS 만들었다가 우선은 요새는 이 관련된 뉴스를 본 적이 없어서 이게 성장이 안 되죠. 성장.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뭐 싫던 좋던 스마트폰이라는 걸 쓰려면 애플 아니면 아니죠, 애플이라고 하면 안 되지. iOS 아니면 안드로이드가 사실 대세죠, 대세. 자, 그래서 이게 그럼 무슨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어플이나 뭔가 이제 뭐 서비스업이나 어떤 데이터에 의한 이유는 모두 애플 아니면 구글 거예요. 구글이 가져가는 거고, 하드웨어 기기 자체는 제조사가 가져가긴 합니다만 뭘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고정이지만 얘는 가변이잖아요. 하드웨어 이유는 고정돼 있어요. 그러나 그 하드웨어에서부터 파생 가능한 이 소프트웨어, 이거에 의한 이득은 무한대란 말이죠. 그럼 문제는 제조사가 돈을 벌어서, 야, 우리도 어떤 OS를 만들고 어플을 해보자 라고 하면은, 왜냐면 이게 가능하죠, 욕심이. 왜냐면 하드웨어를 만드니까. 근데 문제는 이 사용자들이 이 일로 진입을 안 해요. 거부하는 거죠. 새로운 OS나 어플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거 자체를 거부하게 돼요. 귀찮으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은 아무리 커진다 한들 최종 승자는 애플이나 구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근데 여튼간에 그러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스마트폰이라는 제품을 보면 뭐 삼성 같은 혹은 더 하드웨어 제조사는 안드로이드가 최적화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유저분들은 안드로이드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아마 이거 OS나 뭐 자바나. 그래서 뭐냐면 이 일련의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예를 들어 구글의 뭐라고 해야 되나, 구글이 만든 생태계에 따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시장 잠식력이 이렇게 어떤 퍼센티지가 높거나 잠식의 이렇게 확장이 돼서 수많은 유저나 고객들을 거느리게 되면 후발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저는 TI 제품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또 다른 걱정도 있어요. 뭐냐면 TI가 사실은 이런 되게 많은 CPU나 DSP나 아날로그나 이런 하드웨어 부품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하드웨어에서 응용 제품으로 변모되는 건 옛날에는 유저들의 그러니까는 개발자들의 목이었는데, 만약에 응용 제품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CPU, 보통 우리는 에볼루션 버전에서 EVM, DSP EVM, 아날로그 EVM 이런 식으로 IC와 전자회로가 결합된 형태로 하드웨어가 나와버리면, 이거는 마치 구글이 안드로이드라는 OS를 만들었는데 얘가 안드로이드 OS와 어떤 하드웨어가 결합된 상태가 된 거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유튜브나 지메일이나 기타 등등 여러가지 어플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다 OS 위에서 올라가는 거고, 얘네들도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 전기차나 솔라 에너지나 아니면 오토메이션이나 이런 걸 한다고 쳐도 결과적으로 바닥에는 레퍼런스 키트에 의한 접근법이 생길 것이고, 이 밑에는 TI-사 IC들이 깔리는 거죠. 즉 TI를 저처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게 말하면 TI사 제품을 개발하기 좋은 환경을 얻음과 동시에 이게 고착화돼 버리면 TI사 제품을 찾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TI사 홈페이지에서 TI 제품을 찾는 게 아니라, 부품을 찾는 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키트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TI사는 제조사가 맞지만 일반 개발자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부품 사가지고 뭐를 만들고 이런 거 자체도 아예 귀찮고 시간 걸리고 아예 응용 키트로만 보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 가지고요.
결과적으로 어떤 응용 제품이나 분야에 접근할 때 조건식 간에 레퍼런스 키트가 풍부한 TI사가 점차적으로 시장 잠식력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홈페이지 대문에다가 레퍼런스 키트 찾아가세요라고 하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회사 있나? 잘 없어요. 예를 들어 뭐 인텔이나 엔비디아 가봐도 없잖아요. 잘. 가끔 뭐 레퍼런스 시스템이라고 나오긴 하지만 그거 어딘가에 다 숨어있는 메뉴거나 막 구석탱이를 찾아 들어가야지 되거든요. 왠지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나라는, 빅피처, 그죠? 큰 그림 그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사실 우리 현재 암 있잖아요. 암사. 아시다시피 암사는 암 IP라는 데이터를 TI사나 ST사나 NXP, 아트멜 등의 여러 회사랑 계약을 맺어서 각각 다 암코어 제품들을 만들거든요. 각각의 회사들이 각각의 이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암사가 최근에 하는 짓이 뭐냐면 이렇게 되니까 뭐냐면 TI사 암 하드웨어가 있고 ST사 암 하드웨어가 있고 NXP 암 하드웨어가 있고 아트멜사 암 하드웨어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붙는 개발 소프트웨어는 각각 제각각인 거죠. 각각 제각각이에요. 서로 공용으로 하는 툴은 없어요. 이 툴은 각각 달라요. 얘도 다른데 여기서 공통이라는 거는 암 IP라는 거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TI사가 암사가 요새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엠베드라는 거, embed.org 맞는지 모르겠지만, 야 이거 우리가 다 커버해 준다. 어떻게 커버해 주냐고요? embed OS 유저들은 C 언어만 짜서 올려. 그러면은 하드웨어가 런한다. 이게 제가 보는 암사의 빅피처입니다. 요새 제가 아는 암사의 계보를 보면 엄청난 힘인 거죠. 어쩌면은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 과정이나 향후에 뭐 여러 나라에서 여러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OS는 동일하고 나는 위에서 프로그램만 짜주면 되고, 하드웨어에 대한 요거는 다 누가 해준다? 이 각 제조사가 자기네 거 하드웨어에 맞도록 엠베드 OS만 지원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10년? 길어도 10년? 짧으면 5년? 뭐 그 이상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암이 하드웨어 시장의 강자임과 동시에 소프트웨어 시장의 강자가 될 수도 있죠. 리눅스가 더욱더 강해질 확률도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리눅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튼간에 엠베드 OS가 리눅스 기반이라고 치면 또 하나의 안드로이드처럼 리눅스에서 올라가는 또 하나의 강자가 되는데,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다 잠식하게 되는 거죠. 근데 TI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얘네들은 굉장히 많은 프로덕트들이 있는데 이거를 아예 다
제품별로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EV를 만드니 EV와 관련된 EVM 솔루션이 있다. 오토메이션 하니 오토메이션과 관련된 EVM이 있다. 뭐 센싱을 하는가? 센싱도 있어. 센싱 EVM 갖다 써. 블루투스 지급이 무선 통신을 한다고? 아, 그래? 우리는 심플링크라는 솔루션이 있고 너는 회로 설계하기 전에 우리 거 쓰면 쉽게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원래는 IC를 선정하고 회로도를 그린 다음에 PCB를 설계해서 조립을 하면은 조립 후에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일반적인 개발 과정이. 근데 한 번에 요 4개가 해결됩니다. 해결. 이게 필요 없어요. 즉 뭐냐면 프로그램만 필요한 거죠. 프로그램이 필요한 솔루션이면 프로그램만 어떻게 하면 돼. 이게 다 안 보이는 거야. 이거는 제가 보는 TI의 빅피처. 중간 과정 다 생략. 당신들이 부품 고를 필요 없습니다. 원하는 기능의 레퍼런스 키트를 찾으세요. 그걸 써보고 그 기능이 마음에 든다면 그 키트에 들어있는 TI사 부품과 회로도를 참고하십시오. 엄청난 빅픽처죠. 그러면 어쩌면 나중에 제품을 개발하는 어떤 프로세스가 부품을 고르고 회로도를 그리고 PCB를 하고 조립을 하는 게 아니라 최초의 시제품 레벨에서는 TI의 레퍼런스 키트를 찾아서 걔 가지고 최소한의 프로그램만 올려서 실험을 해보는 걸로 바뀔 수도 있죠. 마치 암은 자기네들이 엠베드 해가지고 OS에다가 프로그램 올리고 하드웨어는 각각의 많은 제조사에서 담당해 주는 것처럼. 오늘 TI사의 홈페이지를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아니 왜 부품 제조사가 왜 레퍼런스 키트를 이렇게 전면에 내세울까라는 걸 보면 그냥 그런 상상이 좀 되더라고요.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이 제품 하나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일반 개발자들이 이렇게까지 만들려면 이미 이 단계에서 최소 수주 몇 달을 소비를 해야 되는데 최소입니다. 최소. 이거는 그냥 하드웨어 장치잖아요. 게다가 만약에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만약 그런 하드웨어면 수 달이거든요. 몇 달에서부터 1년, 연으로 끊어지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다 생략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냥 이것만 갖다 쓰고 이것만 갖다 쓰고 이것만 갖다 쓰고 잘 되네? 잘 되면 자료 보고 참고해서 만들어. 그런 빅피처를 그리고 있나? 그런 어떤 전반적인 프로세서를 TI가 혹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0년, 뭐 20년 뒤에는 전자학과가 이걸 보면 더 유리하겠지만 예를 들어 기계과 전공자가 나는 전류만 측정하는 센서가 필요해. 이거 갖다 쓰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업무 경감이 일어나는 거죠. 자, 뭐 짧게나마 홈페이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도 했고요. 왜 이러한 구조를 채택을 했을까라고 하면은 TI사도 나름 그런 빅피처를 그리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하드웨어로 할 수 있는 거의 최상의 빅피처죠. 마치 암사가 엠베드 만들고 우리 알파벳, 지주회사 알파벳 이 구글에다가 안드로이드 한 것처럼.
혹시 아나요? 나중에 TI 홈페이지에 진짜 하드웨어 디자인 업무 파트가 따로 들어가서 사용자의 어떤 요구 사항에 맞춰서 하드웨어를 만들어주는 메뉴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또 그걸 팔고, 단 조건은 고객 요청으로 만들어진 하드웨어는 인터넷에서 TI사의 자사 레퍼런스 키트로 판매가 된다 무조건. 이런 조건을 달고, 그러면은 뭐 대박이죠. 하여튼간에 뭐 그런 쓸데없는 상상 잠깐 해봤네요. 이거 홈페이지가 바뀐 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니까 저녁이 됐네요. 네, 여튼간에 TI 홈페이지 바뀐 거 많이 저기 방문해 주시고요. 그래도 이 상단 메뉴는 안 바뀌었으니까 너무 큰 이질감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하단부 메뉴만 좀 바뀌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